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기장입니다. 지금 촬영 환경이 전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새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버벅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또 따로 편집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혹시 이게 어떤지 한 번만 평가를 해주세요. 저도 집에서 촬영하는 건 처음이라서 어떤지 모르니까요.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약간 화면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트 포함해서 알트코인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알트코인을 먼저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의 비트코인은 하락 이후의 횡보죠. 저는 약세 플러스 횡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약세 플러스 횡보가 나왔을 때는 잡코인이 장세를 받는다라고 늘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오늘 장세에서 지금은 잡코인이 안 쌌는데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잡코인들 이미 쌌는데 지금 그냥 조정을 받은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지금 잡코인들, 휴먼스케이프, 세럼, 덤 프로토콜, 뭐 골렘부터 해서 이런 잡코인들 장은 거래 대금이 낮은 수준에서 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빔 형태로도 나올 수 있고 정말 그냥 상승을 시키는 장은 약세 플러스 횡보. 그럼 지금 약세는 맞는데 횡보가 계속 될 것인지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 횡보가 계속 된다면은 거래대금 크고 시총이 높은 코인들보다는 그냥 잡코인 장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리기 전에 뉴스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한 20분 전에 터진 이슈고, 이번 FTX 연쇄 충격으로 인해서 제네시스가 인출을 중단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아무래도 연쇄 충격을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3Ac랑 셀시우스 문제랑 비슷하게 보셔도 되는 거고, 연쇄 충격이 대부분은 지갑, 거래소 형태로 봤지만 이런 기관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좀 유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어떤 파급력을 가져갈지 모르니까요. 자,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3일 정도 장세를 설명을 드렸다. 그 장세가 무엇이냐면 나스닥 차트에서 선물 차트를 봤을 때 일봉상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은 과매도 구간에서 오늘자 좀 마감을 하면은 파란색 선하고 주황색 선하고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이건 이평선하고 그냥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하락 장세가 좀 그러신다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기간을 한 3일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부터 하면은 목금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겠죠. 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 3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저로서는 분석인 것 같고, 다만 이게 조정분에 대해서 크다, 작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없는 거는 이 스토캐스틱은 시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그 크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보조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더블탑이 나왔을 때 큰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강세장 패턴으로 가게 된다면은 고점 고정시키고 저점 올리는 패턴, 대표적인 패턴이 여기가 되겠죠. 네, 조정이 나오는 거 맞았어요. 조정 구간은 가져갔었지만 이런 구간을 보시면은 이 패턴을 가져가면서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고,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기간 동안의 조정은 사실 우리 눈앞에 가시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나스닥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흐름을 예측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이 비트코인 차트고 이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앞으로 나스닥이 3일 정도 하락 구간을 가져간다고 예상을 하고 비트코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비트코인은 더 힘이 약하니까, 이게 힘이 더 세고 비트코인이 약하니까 비트코인도 약간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정설이고, 그 크기만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그러면은 2번은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라는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합리적인 선택은 1번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전 제시를 해드릴게요. 2번을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저점을 이탈시킬 이슈가 있고, 그 이슈가 나스닥의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는 것인데, 이번에 이 하락이 나올 때 어땠어요? 이슈 자체가 세계거래소 3위가 무너지면서 이런 하락이 나왔었죠. 그럼 이 충격이 이 충격하고 똑같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약간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1번으로 생각을 하고 약간은 횡보 구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횡보 구간 안에서 앞으로 3일간 약간 주말까지는 좀 조정을 예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두 가지가 되겠죠. 정말 큰 조정이 될 수 있는 것. 지금의 양봉 저가를 테스트하면서 큰 조정이 되는 것과 아니면 그냥 작은 조정으로서 이런 조정이 예상되겠죠. 2번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약세장, 횡보, 잡코인 이 공식이 성립을 해서 잡코인도 그냥 오늘과 같은 장이 계속 되겠죠. 저는 딱 주말까지는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림상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4시간봉 차트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전에 하락세를 마무리를 지었고 여기서부터는 원포지를 잘못 들었는데 여기까지가 하락장 화살표로 하면 이거고요. 여기서부터는 횡보장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정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5일선과 60일선, 21선이 있는데 21선만 표시를 해볼게요. 기존까지는 21선 아래에서 놀고 캔들이 다 아래에서 노는 그런 장이었다면은 15일 05시 또는 15일 09시부터는 이 위에서 노는 장이 펼쳐졌다. 즉 저항을 한번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1선을 지키면서 위로 가야 되냐? 아니죠. 이 행보는 21선 위아래에서 그냥 계속 행보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상승의 방향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고점을 높이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고점을 높였을 때 거래대금이 많다거나 고점을 높였을 때 거래대금이 많다거나 아니면 또 고점을 높였을 때 이런 부분을 테스트를 했을 때 또 높아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은 단기 상승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단순한 그냥 횡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상승을 예상을 할 때도 RSI 패턴 보고 그 부분이 상승의 힘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오나 그런 것도 한번 볼만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상승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횡보 구간 중에 이 횡보를 극복할 때 방향성이 위로 나온다면 어떤 모습을 가져가실 것인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의견은 매번 같습니다. 이평선을 지우고 볼게요. RSI 패턴을 보면은 하단의 RSI 패턴을 보면서 우리는 하락이 나올 때 그 저점을 붕괴를 시킬 때마다 RSI 모양은 이런 식이 아니라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어땠죠? 저점을 붕괴할 때 RSI 저점도 내려갔습니다. 동행한다. 이거는 추세를 그냥 유지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RSI 상으로 이런 식이 됐을 때 이런 식이 된다면은 리버싱이 되는 거니까 상승의 무게가 실리겠죠. 그만큼 더 많이 털었다. 그만큼 털만큼 더 털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거는 과거 22년도 6월부터 또 19일까지 벌어졌었던 이 패턴과 좀 유사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때도 충분한 반등의 가능성을 가져갔었지만 이때를 보면은 충분한 반등의 가능성을 가져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하락을 더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반등의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나? 뭐 이평선도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존에 보는 이평선도 충분히 60일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다 수렴을 한 다음에 상승의 방향성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RSI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RSI 해석으로는 저점을 붕괴를 시킬 때 이러한 패턴으로 하단을 보게 되면은 RSI 패턴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락의 힘이 더 줄어든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방향성을 위로 보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너무 단편적인 시선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부분이 그래요. 외봉으로 끝난 것도 있지만 상승이 시작될 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또 제가 평가를 하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 승률이 좋은 구간은 저런 구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19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년도, 17, 18년도 이후에 19년도에 나왔던 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8년도 12월 달 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H자 형태로 무너뜨리면서 저점을 붕괴시키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 내립니다. 근데 저점을 내릴 때 RSI가 동일했을 때는 상승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을 했고 결국에는 이 힘이 극복이 됐던 게 RSI 패턴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리버싱 되고 무게를 상승에 초점을 맞추면서 더 이상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약세장 상승이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는 하락 이후에
방향성을 바꿀 때 이 구간 안에서는 횡보 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좀 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좀 저점을 기다리고 있고 저 또한 저점이 가격이나 기간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냥 정석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런 구간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전 제시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 RSI 패턴상 리버싱 되는 게 관찰이 되지 않고 있다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쉽게 상승을 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관점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리시다 보면은 좀 기다리고 있던 구간이 좀 더 좋게 열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1년 동안 여러분들 기다리게 만든 것 같은데 거의 다 왔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하락을 하더라도 한숨 쉬지 마시고 저점 잡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사람들의 멘탈을 다 흔들어 놨던 차트였기 때문에 차트에 거의 그냥 하락의 정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RSI 패턴이든 아니면 이평선 패턴이든 모든 부분이 나와 있지만 거래대금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런데 체크를 하면은 이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점을 붕괴시킬 때 거래대금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죠. 근데 추가적인 저점을 붕괴시키고 하락의 힘이 더 좀 약간 꺾일 때, 이럴 때 X로 표시를 할게요. 이럴 때는 거래대금을 보면은 기존의 저점을 붕괴시킨 것보다 오히려 좀 낮았고, 그리고 마지막 저점일 때는 더 낮은 형태, 여기보다는 여기가 맞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어떤가요? 하락의 방향성이 이 부분에서부터 좀 꺾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하락의 방향성이. 그래서 좀 RSI 패턴 외에 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건 저는 거래대금이 아닐까 합니다. 네, 사실상 RSI 패턴만 나와도 저는 진입을 할 것 같고요. 이런 볼륨량을 정석적으로 보여준 것은 이 부분이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한 거였고 거의 100%, 99.9%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반등장도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석적인 흐름이 나왔던 거고,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 모두 다 어때요? 저점 밟으면 상승을 한다, 저점 밟으면은 앞으로 뭐 100K 간다, 10만 달러 간다, 20만 달러 간다, 1억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참고로 약세장은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하나만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존의 하락 패턴을 그렇게 유지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때는 진입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 면에서 가장 처음에 나와야 되는 거는 저점 붕괴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되게 차분하게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하나만 읽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딥다이브님이 적어주셨는데 질문은 4시간 차트인데 왜 21선, 61선이라고 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뭔가 관행적인 게 있어요. 기존에 분석을 할 때 이평선이나 모든 캔들의 분석은 일본 캔들이 가장 정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평선을 말한다. 22평선, 52평선, 62평선, 요게 2를 붙이고 21, 이평선은 이평선이 20개가 모여서 이동평균선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왜 1시간봉, 4시간봉, 주봉, 월봉, 반년봉 이런 거 다 왜 21선, 5일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 그냥 관행이에요. 참고로 이 선을 분석을 할 때는 뭐 주봉상 봤을 때는 20주선, 20주 이평선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헷갈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이버전스가 떴다라고 말을 할 때 굳이 뭐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말을 안 하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다이버전스 뜨면은 방향성이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이동평균선을 하면은 그냥 1 붙여서 이런 20일 이평선이다 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팀에서 공지를 받은 바가 있는데 11월 달과 12월 달에는 무료 선물방 입장에서 기존의 이벤트보다 더 좋은 이벤트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제가 듣기로는 초보자한테 엄청난 혜택을 드린다라고 하니까 미리 입장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참여 방법은 이거 누르시고 카톡 연결되면은 그냥 참여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